자,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기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거는 수를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는 문자로 된 문자에 대해서 이제 알게 돼서 문자로 된 식을 배우고,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을 배우고, 함수를 하기 위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단계를 가게 될 건데, 맨 처음에 수는 가장 간단한 수, 자연수를 갖고서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연수 배우고, 그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서 유리수까지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인수분해 단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배우게 되는지를 한 번씩 간략하게 보면, 소인수 분해를 하려면 소인수를 알아야겠죠. 소인수 분해니까. 근데 소인수가 뭐지 하면, 소인수는 소수하고 인수로 이루어진 걸 소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인수를 배우고 이걸 합쳐서 소인수라는 걸 배우게 돼요. 자, 이제 소인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인수 분해를 표현하는 방법이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거듭제곱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는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번 단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이어서 약수와 배수를 배우게 되고, 여기서 약수와 배수 중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배우게 됩니다.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는 초등학교 때도 배웠었죠? 그 내용을 계속 배우게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연결이 돼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연결이 돼서 유리수 계산할 때도 이걸 이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된 식으로 갔을 때는 인수분해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지 2차 방정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2차 함수를 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소인수분해를 잘 해야지 다음 것들을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소수, 인수, 소인수, 소인수 분해까지 하게 될 거예요. 자, 소인수 분해 먼저 볼게요. 소수부터 먼저 볼게요. 소수는 뭐고 합성수는 뭐지? 라는 게 맨 처음에 소수하고 합성수의 이름을 배워야 되는데, 이 소수는 소수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 있는데, 요 소자는 앞에 있는 요 숫자는 원소할 때 소자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소할 때 여러분들 어떤 물질은 원소들이 모여야지 어떤 물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뭔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수는 원소가 되는 수, 가장 기본이 되는 수,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수,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합성수는 말 그대로 뭔가를 합성한 거겠죠. 소수들을 합성한 게 합성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하고 합성수는 이렇게 보면 돼요. 소수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수, 뭘로 쪼개지지 않냐면 곱셈으로 쪼개지지 않는 것. 합성수는 이런 소수들이 모여서 합성된 것, 그런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수, 합성수가 있고, 그래서 일만은 따로 두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되고, 소수는 원래 일과 자기 자신만. 자,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2 같은 경우 2라고 그러면 2는 약수를 찾아보면 1과 2밖에 없죠. 1과 자기 자신 2밖에 없죠. 3도 그렇죠. 5도 그렇죠. 이거는 더 이상 그러니까 다른 곱셈으로 쪼개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이 되는 수, 가장 원소가 되는 수, 쪼개질 수 없는 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기 때문에 1, 자기 자신, 그래서 총 2개의 약수를 가지게 돼요. 그다음에 합성수는 예를 들면 4를 봅시다. 4는 1 곱하기 4로 1과 자기 자신인 1 곱하기 4도 될 수 있는데, 1 곱하기 4도 될 수 있는데, 얘는 2 곱하기 2도 될 수 있죠. 2 곱하기 2.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수들, 그러니까 소수들의 곱셈으로도 표현될 수 있죠.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수, 다른 소수들의 곱셈으로 합성된 수, 이거를 합성수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1과 소수가 아닌 자연수를 말합니다. 방금 전에 4 같은 경우는 방금 이렇게 곱셈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약수가 1, 2, 4가 되죠. 약수가 1, 2, 4가 되기 때문에 약수는 3개 이상이 되는 게
합성수가 됩니다. 일단 1은 따로 두는데요. 1은 약수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죠. 약수의 개수로만 봤을 때 둘 사이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1로 잡고 얘는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단원이 여기가 자연수 단원이고 자연수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수는 소수, 합성수, 1로 구분하고 1은 따로 두고 그 다음에 1이 아닌 수 중에서 소수와 합성수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소수, 합성수하고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약수의 개수입니다. 약수가 두 개밖에 없느냐, 약수가 3개 이상 되느냐. 약수가 뭔지는 알고 있죠, 다들? 약수는 곱셈으로 표현됐을 때 표현될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거, 자연수로 나눠서 떨어질 수 있는 그 수를 약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1은 왜 소수가 아닐까요? 일단 약수의 개수가 다르죠. 약수의 개수가 소수는 2개여야 되는데 얘는 1개이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달라서 좀 구분해 둘 필요가 있고, 근데 소수는 1과 자신만은 약수로 갔기 때문에 1은 1 곱하기 1이잖아요. 1 곱하기 1이니까 1과 자기 자신이 1만을 약수로 가졌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보면 1도 소수여야 될 텐데 1은 소수가 아닌 이유가 나중에 소인수 분해해서 하기 때문에 1이 소수가 되면 소수들의 곱셈으로만 나타나는 게 소인수 분해인데, 예를 들면 3 같은 경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1은 뭐 몇 번이 곱해져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3이라는 수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나중에 소인수 분해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한이 돼 버리기 때문에 수를 하나로 딱 정의를 하기가 어렵게 되게 됩니다. 1을 소수로 만들어 버리면. 때문에 1은 신경 쓰지 말자라고 해서 1은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만 쓰도록 하자라고 해서 1은 따로 둡니다. 그래서 소수는 1과 아닌 자연수 중에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한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수는 1, 소수, 합성수 세 가지로 나눠진다.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소수는 쪼갰을 때 원소와 같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수. 그래서 약수가 2개밖에 없다. 합성수는 소수들의 곱셈으로 1과 자기 자신이 아닌 새로운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약수가 3개 이상이다. 이게 이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것도 소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둘은 한자가 달라요. 자, 한자가 달라요. 이 소수는 여기 수는 원소할 때 소고, 이 소는 작을 수잖아요. 작은 수.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작은 수기 때문에 소수라고 하고, 얘는 이걸 구성하는 원소가 되는 수기 때문에 소수라고 합니다. 자, 소수하고 합성수를 구분하는, 자, 이제 여러분 문제에서 많이 나올 텐데 소수하고 합성수를 구분하는 거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 맨 처음 소수하고 합성수를 구분하는 방법이 책에서 나왔던 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게 있죠.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은 그리스의 철학자고 아주 옛날에 살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소수를 구할 때 한번 이름을 듣고 나중에 지구과학 시간 때 한 번 더 들을 겁니다. 이 사람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지구의 둘레의 길이를 구한 업적을 구했어요. 지구가 구형이고 그 구의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한 최초로 그걸 구한 사람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인데, 이 체는 뭐냐면은 우리 뜰채 있잖아요. 뜰채. 그런 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채. 그러니까 어떤 수를 막 집어넣으면, 자연수를 막 집어넣으면 소수가 걸러지고 합성수는 밑으로 쏙 빠지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그러고, 좀 이따가 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사 같은 경우 2 곱하기 2로 만들어지네 이렇게 해서 얘가 합성수인 걸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쓰지 않고, 이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곱해서 소수의 곱셈이 되는지 확인만 해보면 됩니다. 곱해서 다른 소수들, 자기 자신이 아닌 새로운 소수들의 곱셈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합성수를, 이런 방법으로 합성수를 소수인지 합성수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소수로 곱해졌다, 그럼 합성수. 더 이상 다른 걸로 나눠지지 않는다, 다른 것의 곱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 체를 한번 해볼 텐데요. 하는 방법들 여기서 한번 볼게요.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기 때문에 1은 지워버려요. 1은 먼저 지워버리고, 자, 처음에 2부터 시작하면 처음에 그 다음에 다음 숫자로 넘어가서 다음 숫자에서 처음 시작해서 아무것도 표시가 없다. 걔는 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2단을 외우면서 2단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2는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2, 6, 12, 2, 7, 14 이런 식으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 짝수들은 다 지워지게 되겠죠. 이제 얘네들은 이제 보지 않는, 얘는 모두 합성수가 됩니다. 2하고 뭔가가 곱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숫자로 넘어갔을 때 이번엔 3이 됐죠. 3에 동그라미 쳐주고 3의 배수를 다 지웁니다. 3, 1은 3, 3, 6, 지워졌네요. 3, 3, 9, 3, 4, 12, 3, 5, 15, 3, 6, 18, 3, 7, 21, 3, 8, 24, 3, 9, 27, 30, 33, 36, 39, 41, 3단이니까 45, 아니 48인데 지워져 있죠. 자, 이렇게 3단 41을 지우면 안 됐는데 41을 지워버렸네. 42가 42를 지우는 게 맞죠? 자, 이렇게 되고 다음에 다음 숫자로 넘어서 5단이 되죠. 5의 다음에 4는 비었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고 5를 뽑는 겁니다. 5를 하고 5의 배수를 다 지웁니다. 5, 1은 5, 20, 5, 35, 5, 4, 20, 5, 55, 5, 6, 30, 5, 7, 35, 5, 8, 40, 5, 45, 50 다 지우고 다음 숫자로 넘어가서 6은 지워졌으니까 보면 안 되고 얘는 합성수니까 이미 7 보고 7단을 일단 다 지웁니다. 7, 24, 7, 3, 21, 7, 4, 28, 7, 5, 35, 7, 6에 42, 7, 7에 49 지우고 다음 숫자로 넘어가면 11. 이제 11단을 다 지우는데 11단은 다음 숫자는 22, 다음엔 33, 다음에는 44 다 지워져 있죠. 13, 13의 배수를 다 지웁니다. 13 곱하기 2는 26, 3은 39, 4를 곱하면은 50이 넘어갔으니까 끝내버리고 17, 17에 2배를 해주면은 34 지웠고 3배를 해주면 51인데 50이 넘어갔으니까 할 필요 없고요. 19, 19에 2배를 해주면 38 지워져 있고요. 다음에 23, 2배를 해주면은 46 이미 지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숫자도 다 지워졌죠. 29, 29에 2배를 해주면 50이 넘어가니까 이제부터 없고 31, 31에 2배는 50이 넘어갔으니까 지울 필요 없고 37, 41, 43, 47 여기까지가 이제 소수를 이렇게 찾는 방법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는 이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소수를 정하고 그거의 배수는 당연히 합성수가 되기 때문에 이 소수의 곱셈이기 때문에 다 지워나가는 방법을 해주면 되고요. 이런 방법을 해주면은 소수를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찾고 나면 10 미만에서는 2, 3, 5, 7이 소수고 10의 자리에서는 11, 13, 17, 19가 소수고 여기서는 23, 29가 소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1, 37이 소수고 41, 43, 47이 소수인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합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 체를 해보면 2, 3, 5, 7, 11, 13, 17, 19 23, 29 그래서 50 미만에서 소수의 개수는 총 10개가 되죠. 자, 이제 50 미만, 미안해요. 이건 30 미만에서만 써줬는데 자, 50 미만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개가 있고 30 미만에서만 본다고 30 미만에서만 볼게요. 30 미만에서는 총 요것들이 소수인데 제가 왜 30 미만을 써놨냐면은 최소한 30 미만의 소수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문제를 풀려면은 이것들을 외우고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 미만에서 외우고 특히 2, 3, 5, 7, 11, 13, 17, 19까지는 꼭 외워야 돼요.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30 미만에서 볼 때도 많기 때문에 23, 29 이 정도까지는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잠깐 보면서 외울 수 있죠? 네. 이 10개예요. 30 미만에서 소수의 개수는 10개고 10개는 이렇게 해서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은 2가 소수기 때문에 2의 배수는 다 짝수잖아요. 2의 배수 2를 제외한 나머지 짝수는 다 지워져 버렸죠. 그래서 짝수는 없습니다. 5 같은 경우는 5의 배수 5, 15, 25, 35, 45
그리고 0으로 끝나는 것들 다 지워지죠. 5를 제외해서 뒤에가 5나 0으로 끝나는 건 다 합성수가 됩니다. 5 빼고는. 자, 이 정도까지 알고, 자, 그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소수하고 합성수를 배울 때 이게 되게 유용해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지금 알아도 좋은 거는 2의 배수를 쉽게 찾는 방법은 마지막 자릿수가 짝수면 얘는 2의 배수예요. 예를 들면 숫자가 아무리 커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숫자를 할게요. 마지막 숫자만 딱 보면 됩니다. 마지막 숫자가 3이다. 요거만 보면 그럼 얘는 홀수예요. 마지막 자리 숫자가 2다. 그럼 얘는 짝수예요. 그럼 얘는 2의 배수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리의 숫자만 보면은 마지막 자리의 숫자 얘가 짝수냐 홀수냐만 보면은 얘는 2의 배수다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5의 배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마지막 자리의 숫자만 보면 돼요. 5 또는 0이면 얘는 5의 배수예요. 숫자가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어요. 숫자가 막 이렇게 됐어요. 막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 4다. 그럼 얘는 5의 배수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3이다. 그럼 얘도 5의 배수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5다. 그럼 얘는 5의 배수예요. 0으로 끝났다. 얘도 5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무리 숫자가 커도 마지막 끝의 숫자만 찾으면 돼요. 하나 더 알고 있으면 좋은 게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는 모든 자리에 숫자를 더해서 3의 배수면 3의 배수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126 3의 배수일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6을 하면 9죠. 그럼 3의 배수입니다. 9는 3의 배수니까 뭐 각 숫자를 다 더하는 거. 여기다가 뭐 더할까? 3을 더 더해볼까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3을 하면은 12니까는 12는 3의 배수죠. 3, 4, 12니까 얘 3의 배수입니다. 안 해봐도 얘는 3의 배수입니다. 9를 더 더해볼까요? 12,639 다 더하면은 3의 배수. 12에다 9를 더했으니까 21이니까 얘도 3의 배수입니다. 여기다 6을 더 더해볼까요? 얘도 3의 배수입니다. 3을 더 더해볼까요? 얘도 3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는 각 자리 숫자, 이 숫자들을 하나씩 1, 2, 6, 3, 9, 6, 3 이거 다 더했을 때 얘가 3의 배수면 3의 배수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3의 배수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이해가 가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3의 배수 예를 들어 볼까요? 딴 한번 해볼까요? 513 볼까요? 2만 해볼까요? 자, 그럼 5 더하기 1 더하기 2 하면 8이죠? 8은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512는 3의 배수가 아니에요. 513 해보면 5 더하기 1 더하기 3을 하면 9죠. 9는 3의 배수죠. 3, 3은 9니까. 그래서 513은 3의 배수입니다. 실제로 513을 3으로 나눠볼까요? 이거 이용해서 3으로 나눌까요? 13을 3으로 나누면 3, 21, 37에 21, 1은 3. 0이 됐죠? 171. 3 곱하기 513은 3 곱하기 171이죠. 3의 배수죠. 자, 이렇게 해서 3의 배수는 쉽게 찾을 수 있고 이거 합성수를 구할 때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3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덧셈을 해서 합성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수학은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외우지 않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것들은 꼭 외워야 돼요. 외워야지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외워야 하는 것들은 소수는 약수가 2개고 합성수는 약수가 3개입니다.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닙니다. 다 했었던 거죠. 소수 중 짝수는 2밖에 없어요. 2만 짝수고 나머지 2를 제외한 모든 소수는 홀수예요. 왜냐하면 2가 소수가 되면서 나머지 2의 배수들은 다 합성수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소수 중 가장 작은 수는 또 2예요. 1이 아니고 2죠. 1은 소수도 합성수가 아니니까. 30 이하의 소수는 외워두는 게 좋다고 그랬죠. 2, 3, 5, 7, 11, 13, 17, 19 여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 23, 29까지 외워야 됩니다. 한 칸씩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11, 13, 일단 15, 25, 35, 45 얘네들은 다 5로 끝나기 때문에 5의 배수니까 없어지고 그럼 될 수 있는 나머지 4개 중에서 4개 됐죠. 얘는 10의 자리에서는 11, 13, 17, 19가 됐죠. 여기서는 요거 13하고 19만 갖고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23, 29 이게 2가 되면서 13이 23이 되고 19가 29가 되고 하나씩은 빠지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자, 소수와 합성수를 구분하는 방법. 에라토스테네스의 책가 있지만 사실은 곱셈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까 전에 이게 513이 소수인지 합성인지 아는 방법은 513은 3 곱하기 171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합성수인 거죠.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되면 얘는 합성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을 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주어진 수에서 소수와 합성수를 구분하는 방법. 자, 소수와 합성수를 구분하는 방법 외워야 되죠. 그걸 이용해서 소수와 합성수를 구분하는 방법. 네, 주어진 보기 중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각각 풀어볼게요.